저는 사업 설명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그 강사인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진행하는 거라든지 어떤 리더십 이런 거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들 좀 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워낙 짧은 시간이지만 또 드리고 싶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서세스 트립을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는 서세스 트립은 싱가포르로 이번에 가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어카운트니까 싱가포르를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비로 가야 되고, 저는 이번에 미국의 미국 어카운트니까 미국 서세스 트립을 이제 다녔는데 굉장히 즐거운 그 시간을 갔다 왔어요. 여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열심히 한 나에 대한 어떤 그 보답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모든 트립은 여러분들이 꼭 달성하는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서스 트립은 마우이를 이제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하와이. 너무 좋아요. 5박 6일 동안 이제 다녀온 트립인데, 저희 이제 가족이 지금 괌에 있거든요. 그래서 괌으로 먼저 가서 하루 또 놀고, 괌에서 이제 하와이 이제 들렸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틀 전에 이제 돌아왔어요. 도착하니까 저녁 11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리더스쿨 나오고 굉장히 지금 바쁜 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트립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들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성공은 배워야 하는 기술인데, 성공이 뭐 꼭 뭔가 하나를 잘한다 그래서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누스킨에 들어오면 누스킨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게 저는 성공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한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이런 것들을 잘 즐기는 것 또한 또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와이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멀어요. 섬이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쪽에 이제 호놀룰루 여긴가? 여길 거예요. 여기가 호놀룰루. 그다음 여기가 마우이. 저쪽이 이제 카와이. 그래서 카와이는 제가 재작년인가 티멜리트 트립을 이제 다녀온 데가 이제 카와이고요. 여기 이제 마우이를 이제 다녀왔고, 정말 멋져요. 그 섬이 이제 한 6개 정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항공이 하와이안 에어라인이 제일 큰데, 요 자그마한 그 섬들을 잇는 하와이안 에어라인이 하루에 180대가 다녀요. 그거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행으로서는 최고의 휴양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마우이 가서 4박 5박 6일 동안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굉장히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 다른 어떤 그 섬나라들보다. 근데 가니까 서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이렇게 서프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디너쇼도 이제 했는데 원주민들 모셔다가 이렇게 재미난 디너쇼도 이제 하면서 즐거운 시간 또 보냈고요. 이거 춤 아시죠, 이거? 뭐 사업자분들도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또 막 춤추고 그러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주 멋진 그 곳이고요. 해변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 화산섬이거든요, 하와이가. 정상까지 가려니까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동산이 아니고요. 정말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바다도 즐기고 산도 즐기고 트레킹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그런 그 섬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섬이고요. 특히 이런 어떤 거북이가 그렇게 많아요. 거북이 그냥 지나가면 거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고래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렇게 바다가 가면 돌고래가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가,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이제 트립으로 이제 첫날부터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드릴 건데, 도착하니까 저녁 9시 정도 됐어요. 저는 이제 괌에서 이제 갔으니까, 괌에서 호놀룰루를 갔다가 마우이를 이제 갔는데, 호놀룰루에서 마우이까지 비행기로 30분.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내리더라고요. 근데 괌에서는 하와이 호놀룰루까지 7시간 반 정도 이제 걸렸어요. 굉장히 피곤하게 이제 도착을 딱 했는데, 거기 내리니까, 거기 이제 원주민 분이 하와이 사람이 누스킨 요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별 내용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미국에서 살면 소수민족이잖아요. 근데 소수민족을 위해서 거기 원주민이나 백인 사람들이 우리를 가이드해 준다라는 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참 굉장히 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갔는데 여기 이제 분이 리무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와이프 두 분을 위해서 공항에서 호텔까지 하얏트 호텔에 있었는데 40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보통적으로는 버스가 셔틀처럼 다녀요. 그래서 누스킨 그 트립 오신 분들을 버스로 이제 막 40인승 막 이동을 하는데 저희 부부는 리무진을 하나 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딱 오더니 문을 옆을 촥촥 열어주면서 VIP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딱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여자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미국 사람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많이 판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탑 세일즈신가 봐요, 그래 저희한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셔틀을 안 보내주는 이런 그 리무진을 안 보내주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러면서 화장품에 어떤 제품이 또 좋냐고 물어보길래 40분 동안 사업 설명하면서 갔어요. 색조가 좋아요, 갈바닉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와이가 햇볕이 뜨거우니까 뭐 기미가 많은데 뭐 어떤 게 좋아요. 뭐 갈바닉도 좋고요. 180도 180이라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내릴 때는 이제 팁 안 주고 그래서 회사에서 다 팁을 주거든요.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명함 주고 제 코드번호 주고 인터넷 들어가서 등록해서 쓰세요. 그래가지고 리크루팅도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제 방에서 본 저기예요. 그러니까 19층짜리 제 방을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가니까 이제 수건도 주고 가방도 주고 뭐 이것저것 줘요. 그래서 사진 하나 이제 찍어봤고요. 방에 들어가니까 초콜릿으로 해가지고 하와이안 초콜릿 유명하죠. 초콜릿 딱 이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선물 나오고 나갔다가 또 다음날 들어가면 또 선물 나오고 너무 되게 재밌어요. 트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 500억 카운트 정도가 이제 왔고요. 이번에 미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남미 해가지고 멕시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 동남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고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남미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트립의 약 반 정도가 남미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고요. 베트남 사람도 많이 오고 한국 사람도 많이 오고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굉장히 좋은 트립이었습니다. 저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사실 저는 없어요. 자더라고. 신나게 자고 왔어요. 일어나니까 1시, 2시 막 그냥 아침밥은 안 먹고 계속 자고 저녁에 이제 리더분하고 또 미팅하고 팀들 미팅하고 또 자고 되게 재미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재미난 게 열대지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펭귄들이 살아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춥지 않은 곳에 펭귄들이 이렇게 살까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틀리다라는 걸 또 이 펭귄들을 보면서 또 깨우쳤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위대하신 분이죠. 2000만장이신 박석범 사장님 때 같이 오셔가지고 4박 5일 동안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아침 2시서부터 그냥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그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옛날 스토리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너무 또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한국의 어떤 그 큰 시장을 이제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렇게 여행 동안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3박 4일 동안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었고 또 본인 25년 전에 누스킨 했던 그 옛날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는데 공감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그 기술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데모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LOI 넣고 똑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그 스토리 하나가 뭐냐면 저도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번에 가서 본인이 이제 리크루팅 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흑인 폭동 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LA 폭동. 그때 뭐 이 하늘이 있잖아요. 보름 동안 20일 동안 시커매요.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하늘이 시커매요. 그리고 막 너무 무서워요. 막 흑인들 있잖아요.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차 타고 이렇게 건물 이런 만약에 태어나는 거라 보면 차를 타고 가면 옆이 건물들이 다 불타요. 그런
엄청나게 그 문제가 있었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박서번 사장님이 부동산 일을 하시다가 나 무섭다. 나는 저기 다른 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한번 가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뉴욕에 아는 동생한테 전화를 한 게 스폰서신 김국주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집 알아보러 갔다가 3박 4일 동안 집 알아보러 갔다가 그러더래요. 김국주 사장님이 형님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런 거예요. 박서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화장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녁에 또 한잔 했겠죠.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집에 갔는데 형님 잠깐만 앉으시라고. 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품 한 번만 시연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박서범 사장님 앉혀놓고 김국주 사장님이 리프트팩을 이렇게 갰는데 붓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갠 거예요. 손으로. 가루하고 액티베이트하고 손으로 갠 다음에 얼굴에다 손으로 발라줬대. 그래가지고 박서범 사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누스킨에 붓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손으로 데모를 했다는 거야.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 막 20명, 30명, 50명 막 오면 리프트팩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발 이렇게 큰 거 대접 바가지 같은데 가루 막 넣고 한 2통, 3통 넣고 액티비티 다 쏟아 넣고 손으로 막 저은 다음에 손으로 다 그냥 1년 동안 와, 그 얘기 듣고 틀리다. 진짜 틀리다.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손으로 해주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재밌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가에 낮 2시서부터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에 팀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술을 또 엄청나게 이 술 정말 좋더라고요. 박성호 사람이 추천하셔가지고서는 직접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본 몰트 위스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향이 있잖아요. 그 오크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냄새가 쫙 올라오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근데 이것도 성공하는 기술이에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술인데 해변가에 그냥 모래다가 딱 해놓고 아주 그냥 아침 2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미팅하고 마시고 미팅하고 얘기하고 미팅하고 마시고. 그다음 우리 팀들이 고스톱을 가져온 거예요. 고스톱을. 저는 트릭 가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로 고스톱 쳐본 것도 처음이에요. 결과는 뭐냐? 오링 됐습니다. 정말 잘 쳐요 저희 팀들. 누스킨을 그런 열정으로 했습니다. 팀 엘리트인데. 지나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지나간 식당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새우만 파는 그 식당인데 정말 맛있어요. 배고프죠? 와, 새우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매운 새우, 뭐 안 매운 새우 뭐 해가지고 되게 맛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부사장님 맷 홀이라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 누스킨 본사에 계신 지가 20년 이제 넘어가시는 한국말을 또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는 그런 또 부사장님이시고요. 또 즐거운 트립을 이제 보내다 왔고요. 마지막 날에 이제 회사에서 서프라이즈가 있대요. 그래서 해변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막 이제 해변가에서 막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폭죽이 터지는데 한 200발 이상 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죽 한 발 쏘는데 되게 비싸대요. 근데 계속 폭죽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폭죽이 아니라 팡팡 터지는 폭죽 있죠. 하와이 그 해변가가 다 그냥 막 소리가 울리게끔 팡팡 터지는데 누스킨이 아닌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복 받으신 거죠. 하와이가에서 폭죽놀이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야, 저게 한 발당 몇백만 원인데, 한 200발 쐈으니까 그거를 그냥 돈으로 주지, 뭘 저거를 폭죽을 쐈나. 그런 또 유치한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이제 저희 다음 트립은 이제 올란도예요. 마이애미 있는 데 있죠. 올란도 디즈니 월드에서 이제 저희가 트립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회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이 목숨 걸고 산비탈을 오를 때 그대는 혹시 평지에서 팔베개 하고 다리던 낮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나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저는 누스킨을 만난 게 지금이 몇 월이죠? 3월이죠. 그러니까 11년하고 9개월 이제 됐습니다. 이제 12년 차 들어가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누스킨을 만났어요. 제가 연년수로는 76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41살, 미국 나이로는 40살. 그러니까 누스킨을 만났을 때가 한국 나이로 29, 미국 나이로 27. 근데 생일 안 지났으니까 27.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성숙되지 않은 젊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대 그 후반이 다 이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때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패기가 이제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스킨을 만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정말 많이 참여했고 정말 많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고 정말 많은 제품들을 알렸고 그게 저는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누스킨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그 시간을 보내느냐. 시간은 똑같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년을 내가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5년이라도 어떤 분들은 결과를 만들고 어떤 분들은 결과가 좀 더딜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누스킨을 내 혼자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나도 열심히 하지만 나의 파트너 팀들이 같이 열심히 해줬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사업인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그 기간이라는 똑같은 시간 속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트립 사진들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뭐 지자랑하네. 뭐 놀리는 거야?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트립을 다녀오기까지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저는 이번 그 트립을 가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트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첫 번째 트립은 블루 다이아몬드 여행이었고요. 트립이었고 두 번째 여행이 팀 엘리트 바하마 갔다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서스 트립을 이제 갔었고요. 서스 트립은 저기 뭐 멕시코 크루즈도 갔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는 알라스카 크루즈 저번 트립은 도미니카 공화국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이 트립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태까지 다녀온 트립들은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핀을 높이고 내가 열심히 한 그 보답의 어떤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번 트립은 어떤 거냐면 그 퀄리파잉이 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기 한국은 뉴 루비가 되면은 서스스 트립을 가세요. 그리고 루비이신 분은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핀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 트립을 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블루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은 그 이상의 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는 한국 어카운트들은 블루 다이아몬드들은 1년 동안에 리더십 포인트 2점이 올라가면 트립을 또 가요. 그러니까 리더십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데 내가 BD예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팀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새로운 파트너가 레피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피스라는 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거를 하나 둘에서 2포인트를 줘요. 여기 리더십 포인트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루비가 나온 거야. 내 1대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이게 4점이 되겠죠? 4포인트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줘서 블루 다이아몬드는 2포인트 이상만 나오면 트립을 다 가요. 근데 미국은 좀 틀려요. 트립이. 미국은 퀄리파잉이 어떻게 되냐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다 똑같은데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때 트립의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팀이 있는데 이 사람 내 1대가 블루 다이아몬드고 이 사람도 블루 다이아몬드고 이 사람이 만약에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독립한 거고 요 사람들 뺀 이 조직 뺀 사이드 그룹에서 1대, 2대, 3대 이렇게 사이드 그룹에서 6개의 루비가 나와야지만 트립을 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트립이 되게 소중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한국에 온 지가 지금 3년 한 반 정도 됐거든요. 3년 반 동안 한국에 있느라고 미국에 딱 한 번 갔었어요. 그것도 이번 1월 달에 저기 킥오프라는 그 큰 행사 있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에 한 번 딱 갔는데
나의 힘이 아닌 내가 뭔가를 복제해 놓은 어떤 그 팀에 의해서 루비 이상이 6조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참 감사합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최초의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일궈낸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근데 저는 이번 트립에서 그거를 얻었어요. 이번에 저희 팀이 6팀 루비 이상이 왔는데 중요한 건 5팀이 다 다이아몬드로 오신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난 사업이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업을 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리를 열심히 하면 요리가 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이 늘고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늘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걱정이 없겠네. 저는 정말 많은 시스템들이 한국에는 존재하지만 저는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존경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모닝스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닝스쿨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새벽에 왜냐면 그냥 7시 20분에 시작한다 해서 7시 20분에 일어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시려면 또 멀리에 계신 분들 2시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고 전철도 타고 오고 다른 사람 다 잘 시간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정말 여러분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참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사업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시스템이 잘 나온다고 해서 뭔가가 막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뭔가에 보이지 않는 나의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나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극복해 나갔다는 거. 계속 극복해 나갔다는 거. 그때 상황마다 그걸 잘 극복해서 12년을 지나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집중, 그리고 변화.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 2016년도가 되면서 새해에 제가 이제 목표 잡았던 게 뭐냐면 선택과 변화였었거든요. 거기 이제 집중.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죠. 누스킨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누스킨을 만났을 때 만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누가 얘기했겠죠, 나한테. 누가 야, 누스킨 있는데 한번 너 해보자. 아니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받아봐라. 야, 여기 돈 버는 사람도 많대더라.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했겠죠. 저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절대 나는 이거 안 한다 이런 거. 어떻게 화장품을 납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 뭔가 좀 불길한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선 나를 이용해 먹는 그런 느낌 같고 한국말로 뭐라죠? 불로소득인가? 그런 거 같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누스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아직까지는 선택을 안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선택한 거잖아요. 내 지인이 너 모닝스쿨 꼭 나와서 성공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 없고요. 누가 이 사업을 전달을 했다 그래서 너 여기 안 오면 나랑 절교화해서 이런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뭔가를 전달을 해줬는데 스폰서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사업을 만난 거는 어떻게 해서든 만났던지 간에 이거를 선택한 건 누구다? 나다. 전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선택은 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내가 선택했다면 무조건 정상에 서라.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라 그래서 이 사업에 들어왔다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하시면 돼. 근데 내가 선택한 거니까 왜? 내가 선택했다라는 건데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다 삼자시죠? 전혀 언제 그만두다 하고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뱁새 눈이라나요? 이렇게 보면서 전혀 언제 그만두라. 야 네가 무슨 꿈이 있니? 야 네가 무슨 목표가 있니? 그냥 돌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나의 자리에서. 너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내 옆이거든. 빨리 돌아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정상에 서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한다고 그냥 그러고 다니냐. 새벽에 뭐 모닝스쿨이야. 좀 더 자고. 피부 미용 뭐 갈바닉 180도야. 저기 푹 많이 자면은 피부 좋아져.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건 선택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보거든요. 내가 정상에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 지인들, 주위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쟤 언제 그만두나 이러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내가 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에 서라. 꼭 팀엘리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블루다이아몬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활하는 생활비는 벌어내야 돼요. 이 사업하면서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뭐 200이면 200. 내가 목표하는 그 소득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 딱 올라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하면서 제 친구들 이렇게 누스킨 제가 얘기했겠죠. 저도 막 열정이 있었잖아요. 친구들한테 누스킨 같이 하자 하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울어요. 진짜 저를 만나서 울어요. 써니야,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내 친한 친구가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왜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하냐. 막 울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 마음이. 저 막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속삭였죠. 그러면서 그 친구 손을 꼭 잡아서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는 요건 것 같은데 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그 둘이 펑펑 울었어요. 비누 한 장 안 써줘요, 아직까지. 와, 어쩜 치약 하나 안 써. 어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너가 3,000불만 벌면 그때 내가 진짜 할게. 300만 원. 제 아시다시피 저는 첫째 달에 74불, 8만 원, 둘째 달에 703불, 80만 원, 셋째 달에 8,254불, 900만 원 받았어요. 3개월째 900만 원 받고 딱 보여줬어요. 야, 나 900 벌었다. 하자. 안 한대요. 12년이 지났는데도 안 한대요. 그때 제가 누스킨 사업했을 때 모든 지인들이 그 눈을 뜨고 써냐 너 그만둬라 그만둬라 그 마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만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쑥닥쑥닥 했대요. 쑥닥쑥닥. 야 써니 이제 미쳤다 야 이제. 저는 친구들하고 맥주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 친한 친구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안 부르는 거야. 다단계한다고.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년 동안 안 봐버렸어요. 내 인생에 너는 내 친구 아니야. 자식들. 끝났어. 단칼에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한 거죠. 다른 쪽으로. 지인들 마케팅이 아니라 외국 마케팅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저한테 핍박 줬던 친구들이 지금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써니야, 너니까 될 줄 알았어. 너니까 될 줄 알았어. 넌 끈기가 있잖아.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고맙다. 그 대신 너 비누 쓰지 마. 쓰지도 마. 저기 다른 거 그런 거 써 그냥. 넌 우리 누스킨 치약도 쓰지 마. 뭐 열받잖아요. 제가. 아니 나 도와달랄 때 도와줘야지. 나 잘 된 다음에 지금 써주면 뭐 할 거예요. 쓰지도 말라 그래. 사업한다 그러잖아요. 아 됐다 그래요 그냥. 그냥 좋은 관계 갖자. 속마음은 또 시키고 싶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그 관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한 거다. 내가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선택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브레이클로니 회장님이 한국의 컨벤션에 오셔서 한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저는 가슴에 되게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스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세 가지의 아픔이 존재한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근데 그 아픔을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 근데 그 아픔의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스피치 할 때 쭉 나온 내용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브레클로잉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스킨을 처음 만날 때 첫 번째 아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실함만 있다면 기업 정신과 탁월한 제품력에 힘입어 넘을 수 있는 언덕입니다. 전 이게 어떤 때라고 생각하냐면 이그제큐티브 되기 전까지의 그 아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LOI를 이제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위에 내가 이 사업을 얘기하겠죠.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품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내가 본 제품, 내가 본 회사, 내가 본 팀워크, 문화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는 무관심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그 느낌.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괜히 내가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괜히 내가 무슨 제품 팔아먹는 것 같고 나는 내 생각은 제대로 된 정직을 난 주고 있는데 내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주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무관심 나를 무시하는 그 느낌 그게 첫 번째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블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블루 티멜레트 많은 그 성공자들로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겪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공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그거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그 무관심을 나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를 만나러 간 거야. 우리 숙모님 만나러 갈 수 있겠죠? 숙모 만났어요. 숙모님 오랜만에 봤죠. 저 미국에 사니까 뭐 20년 만에 봤겠죠. 저 요만할 때 봤는데 숙모님이니까. 숙모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왔어?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숙모님. 저 치약 장사합니다. 그래요. 저 치약 장사합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치약을 하나를 못 팔면 저 너무 힘들거든요. 치약 하나만 사주십시오. 이 숙모님. 그럼 숙모가 뭐라 그럴까요? 뭐 하나 줘봐라 그러겠지. 13,000원입니다. 회원가를 안 줬다고. 13,000원. 조카가 셋이야. 조카들 왔어? 오랜만이다. 용돈 10만원씩. 근데 나는 치약 13,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게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치약을 그냥 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 내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 동창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야 잘 있었니? 응. 치약 하나 사줘라. 나 너무 힘들다. 치약 오늘 하나 못 팔면 나 큰일 나거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 줘봐라. 하나 주는 거예요. 술값 100만원 써요. 괜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그냥 뭔가를 대비하지 않고 좀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전달을 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상대방은 당연히 거절인데 그걸 내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속적인 성실함과 기업 정신과 탁월한 제품력에 힘입어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LOI 큐&Q를 진행을 하고 이그제큐티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제품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이그제큐티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아픔이 온대요. 두 번째 아픔은 노력한 만큼 결과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제라인의 감사함, 봉사 정신을 깨우치면서 더불어 성공하는 묘미를 깨달으며 극복되는 언덕입니다. 전 이거 되게 공감해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에 루비 이상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루비 정도.
난 루비인데 내 지인이 야, 너 다단계 하니? 너 스킨 하니? 너 치약 장사 하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요? 루비도 아직도 받아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 사업해서 볼 때보다는 쉽겠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티메리트 백만장자인데 사람들이 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병신들. 쓰지 마.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기마다 넘어야 될 언덕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거를 슬기롭게 넘어가라.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아픔, 내가 한 것 이상의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해요. 어떤 거냐면 이그제큐티브가 되고 무슨 뭐 프랜차이즈를 분양을 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내가 루비 정도가 됐어요. 래피스도 이거 루비 정도 됐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좌절감이 온다니까요.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스템, 리더스쿨, 모닝스쿨, 그룹 미팅, 홈파티, 랠리, 컨벤션 정말 집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다니는데도 나한테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 느낌.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그리고 좌절감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것 또한 넘어야 될 산이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를 도전 과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업에서 백만장자 팀멜리트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하다가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걸로? 정신적으로. 내 꿈과 목표를 두면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강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섰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싫어질 때입니다. 전 너무 공감해요. 그러나 넘어야 되는 언덕입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의 문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괜히 내가 좀 아직 부족하니까, 그죠? 그 힘든 나의 마음.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그걸 넘어서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 과정이 지나면서 뭐 래피스도 되고 루비도 되고 뭐 다이아몬드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일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 파트너가 그렇게 싫은 거야. 내 위에 스폰서가 왜 이렇게 싫은 거야 갑자기. 내 소비자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짜증나게 나를. 그러니까 어때요? 싫은 거야 소비자가. 그러니까 소비자도 게을러지는 거죠. 소비자한테도. 이게 세 개의 언덕이 꼭 온다. 저는 첫 번째는 극복했죠. 두 번째도 뭐 당연히 극복을 했죠. 세 번째는 굉장히 극복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 진짜. 왜 저러나. 사람이 뭐 저는 이런 생각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사장님 미팅에 자주 나오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PB 많이 못 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팅에 전혀 안 나오는데 막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둘 다 좋죠. 근데 저는 포인트가 없더라도 시스템에 잘 나오는 사람을 더 인정해요. 왜? 그게 살 방법이라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넘어서야 되는 게 저는 우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만드는 건 이 세 가지를 빨리 이해를 해서 외부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분, 내가 넘어야 될 산, 나의 결과치,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평정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핀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그제큐티브, 그죠? LOI 큐&Q를 지나서 이렇게 소비자 한 30명 정도의 고객들을 내가 잘 만든 이게 이그제큐티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골드. 나와 같은 이그제큐티브 팀 리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를 잘 제가 만든 거예요.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러면 골드. 그다음에 이제 래피즈.
두 명의 팀 리더를 형성한 나. 네 명을 하면 루비, 6그룹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팀 엘리트. 요렇게까지 핀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만장자. 그 다음에 500만장자, 1000, 2000만장자. 요렇게 이제 핀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핀 또한 나의 선택이다. 핀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이런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제일 좋은 뭐 기업이 우리가 삼성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 여러분들이 삼성에 입사를 한 거예요. 말단 직원으로. 처음 들어왔어요. 신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신입사원. 신규. LY라고 할 뻔했어요. 들어갔어요, 삼성에. 딱 보니까, 와, 사장 자리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기들. 이제 갓 들어온 동기들. 그다음 바로 위에 있겠죠? 스폰서가 아니라 뭐지? 상사. 나는 사장단에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딱 보고 동기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가! 그 다음 내 위에 계신 분한테, 상사한테. 나는 3년 동안 미치도록 삼성에 내가 봉사하고 삼성의 모든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정말 나의 모든 몸을 다 던져서 내가 3년 집중해가지고 저는 삼성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3년 만에 나는 사장단으로 가겠습니다. 딱 그런 거야.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렇게 못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연차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옆에 있는 동기들과 내 바로 있는 상사가 그때부터 나를 왕따 시켜요. 왜? 경쟁자가 나왔거든. 그냥 평범하게 해. 왜? 내가 그런 열정 갖고 내가 많이 해버리면 내 자리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건 나는 바로 왕따예요. 그 조직사회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이건희 회장님 계시는데 내가 찾아간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 저 삼성 3년만 열심히 미치도록 해가지고 저 사장님 가겠습니다. 회장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건희 회장님. 딱 그런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 뭐라 그럴까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아이고 참. 그렇게 못 되거든요. 현실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나 그 다음에 많은 좋은 강의들이 많죠. 내가 듣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님과 여러분들 형제라인과 모닝스쿨 팀 여기서 스피치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 3년 미치도록 올인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 팀 엘리트 갑니다. 3년 만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옆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스폰서님이 그래? 너 성장할 때까지 내가 한번 도와줄게. 옆에 형제라인 사람들 우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모든 걸 다 맞춰서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성공합시다. 제가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그냥 별 얘기 아닌데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진 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똥이야 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매주가 있어. 매주.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있어요. 써니가 날개 달렸어요. 천사니까. 네, 써니가 있는데 요게 이거고 요거는 된장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진짜 이건가? 이게 매주인가? 해서 진짜 나는 이걸 찍어 먹어본 거야. 이렇게 먹어봤더니 이게 된장이고 이게 이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난 먹어봤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이야, 이건 이거고, 이게 된장이야. 이게 된장이야. 막 그런다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사회생활이 피라미드예요. 들어가가지고서는 여기 회장 하나 있고, 여기 사장단 있고, 여기 말단 사원들 있고, 판매 조직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조직에서 탑이 되려면 탑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어떻게 회장단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어요? 누스킨처럼 백만장자가 어떻게 12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한국만 백만장자가 120명이 넘어요. 이 조직이 이게 피라미드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누스킨 여기 보니까 우리는 사각형이에요. 된장이에요. 우리는 탑이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팀을 통해서 내가 그 위치로 가는 거라고. 그럼 어떤 게 된장이고 어떤 게 똥이에요? 난 먹어보니까 그렇던데. 근데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너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너 하는 거 피라미드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게 피라미드거든. 12년 해보니까 완전히 느껴요. 피는 내가 선택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갖고 브레이클로니 회장님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 보세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오를 얘기해 보세요. 저 3년 가서 팀 엘리트 갑니다. 딱 그런 거야. 그럼 우리 브레이클로니 회장님 뭐라 그럴까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3년 후에 뵙겠습니다. 멋있잖아요. 피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 들을 거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정상에 쓰면 다 좋은 거예요. 섹스피어가 얘기합니다. 과정은 필요 없다.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 다 힘들죠. 삼성 여기 이 조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 힘들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다른 뭐 일자리 간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업할 것 같으세요? 일할 거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 누스킨 너무 쉬워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면 나에 대한 스트레스밖에 오는 게 아니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지 외부적인 거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조직은 내가 열심히 해도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중입니다. 집중. 내가 선택을 했다면 핀 또한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면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냥 핵심 포인트만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트립 다녀오고 3월이잖아요. 트립 다녀오고 뭐 괌 갔다가 뭐 하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이제 랠리 강의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26일부터 28일인가 29일까지 이제 중국 랠리 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다니는 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 써니가 있으면 GB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3,000GB를 해라. 이게 룰이에요. 만약에 5,000을 하고 만을 하면은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줘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면 돼. 돈 더 벌려면. 근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건 이 룰은 3,000GSB만 하면 그리고 이 아래 팀이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1,000만 명이 됐든 너는 요것만 하면 요기에 대한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거예요.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되냐면 초기 사업자들. 첫 번째 소비자. 요것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안착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3월 오늘 며칠입니까? 벌써 17일이에요. 3월 17일인데 내 매출이 600포인트야. 벌써 답답해요. 26일, 27일이 됐더니 1100포인트. 30일이 됐더니 1700포인트. 300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래서 사직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17일이 됐는데 내 그룹 매출이 한 3,000 이상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스폰서님이 야 중국 가자. 예 가겠습니다. 바로 비행기표. 야 트립 갑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트립까지. 근데 소비자를 못 만들어 놓은
조직과 팀들은 사업이 되게 힘들어요. 딜레마에 빠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소비자가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자만 여기 100명 있어. 여기 100명 있어요. 사업자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100불씩만 쓰는 거예요. 10만 원씩만.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소비는 소비할 사람들이 있고 사업은 사업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외부에서 타 마케팅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야 니네는 3천만 원 팔아야 되지 않니? 아니 3,000포인트 팔아야 되지 않니? 그렇게 공격이 와요. 그럼 저는 뭐라 하냐면 당연하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소비자 없이 사업을 합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그래. 우리는 안 팔아도 돼. 자기는 안 팔아도 된대요. 그냥 전기금 하나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떼돈을 번대. 그게 피라미드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노력은 어디서 나온다? 첫 번째, 소비자. 아까 얘기했죠? 선택했다면 정상에 서라. 내가 누스킨 선택했다면 소비자 만들어라. 아까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치약을 팔아라. 치약 30명한테 팔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냥 편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 봐요. 파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파는 거예요. 처음엔. 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지인 30명에 그렇게 소비자들을 만들었어요. 야 치약 30명을 줬어. 그럼 거기에 확률적으로 치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쓸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써보셨어요? 우리 치약? 다른 치약, 내가 쓰는 치약을 쓰다가는 몰라요. 우리 거 쓰다가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치약으로도 바꿨잖아요. 화학 냄새 확 나요. 다른 거 못 써요. 진짜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소비자 30명 만들었더니 거기에 절반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하면 거기에 100%가 될 수도 있고 거기 한 4명 정도는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팀을 만들면서 또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GB를 확산시키는 게 첫 번째 집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GB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와도 문제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난 GB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소비자도 관리 못하는 난데 내 아래 더 유능한 사업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또한 그냥 다 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 때 집중은 어디에 한다? 소비자에 한다. GB에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그랬죠? 당신이 선택을 했다면 정상에 서라. 정상에 올라가는 첫 번째 요인 GB 안정화. 끝. 더 이상이 없어요. 저는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첫 8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소비자에 의해서 여태까지 저는 12년을 온 거예요. 8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소비자의 GB 발륨이 지금 현재도 평균 한 7,000, 많게는 12,000 정도가 내 소비자에서 나와요. 8개월째 하는 거야. 그걸 초기 사업할 때.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때는.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했던 거죠. 8개월 동안 한 게 그때 딱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12년 동안 한 번도 소비자를 내 개인적으로 제품 전달하고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업을 전달을 하고 제품을 소개를 하더라도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 순수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사업이죠. 사업 쪽.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GB 안정화를 꼭 시켜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사업가들을 내가 양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GB가 안정이 돼야지만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시간적인 요소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GB가 안정화되지 못하는데 트립 깔으면은요 그거는 사치래니까요. 중국 랠리를 가고 싶은데 내가 GB 안정화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중국에 랠리를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GB를 확대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ARO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ARO. 정기 구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런 거죠. 초기 사업할 때 제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소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소비자 만나서 우리 제품 너무 좋아요. 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ARO를 걸면 디스카운트가 더 많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ARO 얘기를 막 한 거야 또.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 내가 써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ARO를 걸어 매달 물건을 써? 그래서 갸뚱하는 거야. 그게 더 독이 돼요. 차라리 초기 사업 하면서 소비자를 만들 때는요, 그냥 내가 갖다 줘도 되고, 뭐 등록하면 좋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ARO를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 자체에서는 ARO를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가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제품도 전달하고 갖다 주고, 언니 나 저기 비누 3개 갖다 줘. 알았어. 바로 막 갖다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가죠. 그러면서 한 3달, 4달 지나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너무 귀찮게 하는구나.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규금 하면 더 싸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때는 얘기 안 해줬어요? 막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ARO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ARO를 만들 때 분명한 시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업 시작했다고 해서 30명 ARO를 이번 달에 다 만들겠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ARO를 세팅하는 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수밖에 없다. 왜? 관계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꾸준하게 GB를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그 중에 에이즐락미라는 제품이 ARO 걸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에이즐락미를 내가 10명한테 전달을 한다 해서 10명이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10명한테 전달을 했더니 그 10명이 너무 좋아서 또 쓰지는 않아요. 확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10명한테 전달하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관리 잘하면 6명이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왜? 카틀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에이즐락 카틀리지가 얼마죠? 10. GB가 얼마죠? 134pb. 그쵸? 볼게요. 내가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에게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이렇게 해서 6개월을 했더니 10개가 들어간 거예요. 집중해봤더니 6개월 동안. 그러면 GB가 134 곱하기 10개니까 1340pb죠. 안정화된 거죠. 근데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20개가 나간 거야. 134에 20 해보세요. 2680이죠. GB가 거의 3000이 됐네. 근데 그 사람들이 에이즐락만 써요. 아, 비누도 쓰고 샴푸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3000 된 거야, 이거는. 근데 만약에 에이즐락미가 30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근 얼마예요? 3.3, 339. 약 4000GB 정도가 세팅이 된 거죠. 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12년 동안 사업하면서 8개월 동안 집중하고 그 다음부터는 GB에 걱정을 안 하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막 얘기했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제가 그 방법 드린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또 ARO에.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 여러분들이 이 강당에 서서 여러분들 후배 사업자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요 10년을 했는데요. 1년 집중하고 그 다음부터 소비자 관리 안 했습니다. 그럼 그 10년 후에 소비자들이 그 신규 사업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까처럼 부러워요 그럴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가르쳐 드리면 돼. 그래서 ARO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에이즐락미는 굉장히 위대한 상품성이 있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개 정도가 제일 무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나도 20개를 들고 팔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0개를 할 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할 때까지. 그럼 그것만 완성이 되면 사업은 거의 완성 체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리크루팅 시간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변화.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택은 내가 했고 두 번째 그 선택을 했다면 집중해라. 어디다? 소비자에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소비자를 만들면서 분명히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돈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돈은 언제나 훌륭한 리더들이 이끄는 사업체로 최고의 경영팀이 존재하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돈은 절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만일 누스킨을 선택했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내가 누스캔을 선택했어요. 성공 확률이 높은가를 한번 보세요. 성공 확률이 높은가. 아까 제가 드린 이론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 지워버렸네 똥. 요 조직에서 내가 사장 되는 게 확률이 높은가. 사장 되려면 한 25년 걸린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25년 동안 살아남을 수도 없고, 중요한 건 25년이 걸렸는데 사장 됐다가 그 다음에 잘려요. 리타이어 하는 겁니다. 이게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된장 속에서 내가 핀 선택해서 골드면 어떻고 레피스면 어떻고 루비면 어떻고 다이아는 어떻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내 성공의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평생 하는 사업, 영원히 갈 수 있는 사업. 확률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제 판단 하에는 확률 정말 높아요. 다른 어떤 일보다. 내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내가 개념을 못 잡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성공하기 위한 대가지불이 어떤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 대가지불이라는 단어를 저는 원래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죠. 모닝스쿨에 나와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었죠. 왜 이걸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모닝스쿨에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려니까. 내가 많이 배워야 되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몇 가지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단 한 개라도 12년 동안 제가 한 경험 속에서 단 한 개라도 그 주옥 같은 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대가지불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모닝스쿨?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해요? 삼성 들어가면 여러분들 7시 반까지 갈 것 같으세요? 더 일찍 가요. 몇 시에 끝나는지 아세요? 집에 오면 12시예요. 그래서 삼성이랑 결혼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모님이 제일 좋대잖아요. 맨날 돈 쓰러 다닌다고. 와이프가 제일 편하대요. 왜? 안 보이니까 돈만 준대요. 돈만. 자기 시간과 자기 능력을 이건희 회장님이 주는 돈으로 막 바꿔버리는 인생. 그러다가 그냥 계속 하다가 쓸모없으면 그냥 잘리는 거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 대가지불 없습니다.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모범이 모범을 복제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그 모범이 한국에서는 어떤 뜻으로 이제 보이나 해서 모범을 이제 쳐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이버에 보니까 모범 쳤더니 모범 색시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문화가 다르구나. 영어로는 good example. good example. 옷을 만들 때도 example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업은 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사람들이 복제해 나가는 힘. 그죠? 이렇게 복제가 돼요. good example. 즉 내가 good example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 아래 파트너 또한 good example로서 모범으로서 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그 문화 속에 그 조직 속에 굿 이그젠플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루비가 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4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루비예요. 다이아몬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8개를 버린 사람이에요. 블루 다이아몬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12개를 버린 사람이에요. 팀 엘리트는 내가 갖고 있는 습관 15개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팀 엘리트나 블루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하기는 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모범이 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루비 됐다가 레피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4개의 습관을 버렸다가 다시 2개가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면 다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됐다가 루비로 갈 수도 있어요. 8가지 신나게 버려놨는데 어느 순간에 다 게을러지고 어느 순간에 자만하고 어느 순간에 소비자 관리 게을리하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래서 루비로 다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습관 내가 다시 들어와 버린 거지. 그래서 모범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은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를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 사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윤형방황을 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사막에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가고 외부로 나가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항상 큰 원을 그리면서 맨맨 본대요. 사막에 가서 그게 못 나온대요.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큰 숲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그 숲속을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돌고 있대요. 그래서 그 숲을 못 나온대요. 저는 그게 인생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가고 있다 생각해도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나 희한한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누스킨 하기 전에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전에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근데 이상하리만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곳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경제 상황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외부로 빠져나가려면 두 가지 비법이 있다. 키포인트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나침판만 보고 가라. 이때는 자신의 지식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내 생각을 절대 넣지 않고 나침판만 보고 쭉 가야 돼요. 이게 방법이래요. 방향성.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북극성을 찾아 그것만 보며 가는 것입니다. 시커먼 하늘에 제일 하늘에서 빛나는 북극성을 찾아서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죠. 찾아서 그 불빛만을 보면서 그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극칠성, 북극성, 여러분들의 그룹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가자면 가고, 랠리 가자 가고, 모니스로 가보자 가고, 그룹 미팅 가고, 바인더 미팅 해보고, 탱고 해보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 내 습관을 거기다가 넣으면 안 돼요.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리더를 따라서. 그리고 조직, 여기서 얘기하는 나침판은 조직이 지금 주고 있는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자꾸 내 생각을 넣어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왜 이걸 하지? 왜 저걸 하지? 왜 오라는 거야? 저희 사회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와, 참. 우리 누스킨이 이렇게 복잡했다면 평범한 사람들 성공 못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바둑 좋아하세요? 지금 난리죠? 대한민국에 보면 그냥 알파고하고 그냥 이세돌님하고 좀 해서 지긴 졌지만 인간의 승리다 막 해서 난리잖아요. 저는 너무 저 바둑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큰이모부가 이제 군이나 국방부에 계셨는데 어렸을 때 저를 바둑을 두게 했어요. 바둑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바둑도 되게 재밌지만 되게 도대체 이세돌이 얼마를 버나? 안 궁금해요? 1년에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 벌더라고요. 우승상금. 3억 5천. 전 세계 1인자가 돼서 컴퓨터를 이기는 인간인데 1년에 3억 5천이에요. 우승상금.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10억까지는 받았대요. 근데 작년, 재작년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 전 세계 1인자가 컴퓨터를 이긴 인간이 블루담비가 나요. 그게 확률이 높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둑을 둬서 1인자가 되겠다? 알파고를 이기겠다? 불가능한 거죠. 블루담비가 훨씬 낫다니까. 연봉이 더 세. 우리 사업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룹에서 설정해주는 방향 잘 가시고, 그죠? 스폰서가 드리는 방향 잘 따르시고, 더 중요한 건 가르치는 대로 좀 해라. 소비자를 만들려면 좀 만들어라.
파이팅. 좋아하는 그림 그림 하나, 이행이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반구, 그죠? 굉장히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분 중에 하나예요. 피카소하고 막 저기 했던 분이죠. 반구, 멋있어요. 영혼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치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전 세계의 최고의 화가께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그림 그리다 보니까 힘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거는 계속 그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스캔을 한번 볼게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겠다. 세상이라는 퍼즐에 한 조각이 되어라. 너 없이는 완성될 수 없도록. 누스킨이라는 퍼즐에 한 조각이 되어라. 너 없이는 완성될 수 없도록. 모두 정상에 서시고 모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